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경영 그리고 노동 파트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이용객이 많이 몰려 직객효과 뛰어난 핵심 점포라고 해서 키가 되는 점포, 키 테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유통 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유통 관리나 어떤 이제 물류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플래그숍하고 헷갈릴 수 있는 플래그숍 같은 경우는 특화 상품을 파는 지역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용어에 대한 뜻풀이 나왔어요. 페미니스트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형태 외관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는 뜻이 카마게돈 두 개가 바뀌어 있죠. 니은하고 디귿은 골라주면 안 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네이비진 빼고 더 지금 내용 문제 없는데 맨 끝에 캡스톤 디자인 보게 되면 공대 친구들이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이제 제출해서 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우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 다음 단계 급격하게 진입하는 경제학, 연속적, 점진적,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 올라가는 것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샤프 파워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누르는 것들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들 얘기하고요. 슈퍼사이클 어닝쇼크, 어닝쇼크도 유명하죠. 이제 현차도 이제 이게 썩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기업이 어떤 생각했던 보다 많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쇼크를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퀀텀 점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걸 막기 위해 퀀텀 브레이크란 말을 쓰고요. 자, 막강한 경쟁자 존재가 다른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 유명한데요. 이제 정어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어리 그물에 대해서 물속에 가져왔을 때 여기다 메기를 한 마리 넣어주게 되면 쉽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메기까지 그거 도망치다가 굉장히 체력을 잃어서 오래 살아남는 효과 캐피시 이펙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대기업, 중소기업, 긴밀하게 함께 한국에서는 발전시키는 경제를 뜻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게 발전시키는 경제라고 해서 실제 이러한 경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기보다는 가마우지에 가깝습니다.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일부 살고 있는데 실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은어잡이나 이런 데 사용합니다만 이 대기업이나 가장 일부 사람만 먹게 되고 자기는 못 먹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 이게 가마우지고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 함께 그 불의를 보기 이렇게 기포하고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은 펠리컨에 대한 이야기죠. 가마우지 경제, 펠리컨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국내 시장 외국자 할기를 치우라는 작업기업들은 부진면하지 못한 현상.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테니스에서 윌분던이 있을 때는 영국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그걸 보기 위해서 갑니다만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우승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윌분던 효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자국은 손해보고 남들이 한 잔치만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 2번, 3번 다 좋은데요. 2번 같은 2대8.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요 고객하게 되면 2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이 2가 우리 매출의 대부분 차는 VIP들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고요. 자, 환율제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다 봐야 되네요. 고정환율제, 인정환율 고정시켜놨다. 평균환율제, 시장 수요 공급 따라간다. 복스타운 바스켓, 교육비중 복수국가 통일을 가중치 가지고 따지는 거. 공동변동, 역 내에서는 고정을 가고요. 역 외에서는 이제 변동환율제를 따라가야 되겠죠. 예, 4번은 반대로 돼 있네. 4번이네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를 표현한 경제용어 굉장히 유명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내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한계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 4번에 대한 이야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경상수지에 속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 경상수지에 포함된 것들 그리고 들어가지 않은 것들 이 종합수지라는 건 뭐가 포함되어 있어?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하고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본수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려주려고 했는데 자본수지가 다이렉트로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 자본수지에도 무역수지, 무역일수지, 비무역수지 있어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3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농산물 가격상 일반 물가 자극이 덩달아오는 이상.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을 표현한 용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사적인 용어들, 새로 나온 용어들을 다 정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에그플레이션, 어그리컬처죠.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다른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 3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어플레이션 얘기했었을 때 우리나라 일반적인 배추나 이런 건 없었는데 농축산물이죠. 우유 가격 올랐을 때 한번 이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안겨주는 상품은 끊임없이 정보를 타내는 소비자. 그래서 굉장히 관여도가 높고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선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사는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찾는 것, 트레저 헌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넥소 나왔는데 저기 이제 노블레스, 넥소브레안, 노블리안 같은 거 보게 되면 기적적인 성향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품격 풍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단어와 연관돼서 나오고요. 자, 스틸고 스틸품의 보정을 지금 수익극에 대한 경쟁력을 상쇄시켜, 상쇄시켜서 부과하는 관세. 그래서 가격을 여기다 관세를 때려버림으로써 자본의 산업 보호인데 대표적인 상계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계 관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스틸 가격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싸게 한다. 너무나 이제 가격을 덤태기 써서 덤핑 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게 상계 관세죠. 3개월마다 한 번씩 파생금융 상품 만기가 겹치는 3개월 이날 주가 급등락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은이라 그래서 이때 3개월마다 한 번씩 떨어지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다운돼서 나타나는 트리플 리칭 데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블 리칭 데이는 그 중에 두 가지인데 별로 안 유명하고요. 트리플 리칭한 데이는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 우리 회사에도 이거 도입하려 합니다. 이게 뭔지 찾아야죠. 좋은 문제네요. 의사결정을 사용적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제조, 판매, 유통, 인사관리, 전반적 의료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정책, ERP에 대한 제도 나왔네요. 전사적 이제 관리, 자동적 관리에 대해서, 자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다른 인원들에 대해 해설이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조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의 얄팍한 상술에 속았지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소비자들을 노리는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게 얄팍한 짓거리를 해요. 해가지고 여기서 넘어가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화가 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귀찮아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 세렌디피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지금 세렌디피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뜻밖의 재미를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크너츠죠. 이 너츠가 툭 찌른다라는 건데 사람들을 유혹하고 헌술해서 딱 하게 돼서 우리가 넘어갔는데 이게 획기적인 줄 알았지만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였네? 라고 하는 게 다크너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츠가 유행하면서 이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예, 맥도날드 지수 나왔네요. 맥도날드 지수 나오면 환율이 1달러는 1250원일 때 빅맥버거 미국에서는 2.5달러에 판매가 한국에서는 2,500원에 판매된다라고 하게 되면 맥지수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1250원이고 2.5달러예요. 근데 만약에 판매된다라고 한다면 2,500원이니까 계산은 우리 2달러죠. 근데 미국은 2.5달러죠. 그러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게 맥도날드를 사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평가절하됐다, 원화가 평가절상됐다라고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사는 게 더 좋은지 미국 돈으로 사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해외 구매를 있어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이 빅맥 달러를 보자면 2달러가 나왔다라는 거 빅맥 가격보다 이게 어느 정도 싼 거예요. 싸다라는 건 그만큼 원화 자체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량 증가, 초과하는 경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증화은행에서 국채를 매각하였다. 매각을 팔았어요. 매각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돈을 회수하는 거죠? 아니고 제한일이 인상되면 돈이 붙죠? 안 되고 지급준비율이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니까 돈을 키핑해야 되겠죠? 많이 안 들죠? 증화은행 매각 외환이 매입 외환으로 적게 되었다. 그래서 매입 외환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4번이죠. 그래서 제한인율, 법정진입, 콜금리, 그 다음에 국채 매각, 국공채 매각까지 기본적인 통화량 조절 정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중 인플레이션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 기본에 해당하죠. 제조업자, 채권자, 채무자, 물가연동, 임금자.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예전에 받아야 될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돈으로 나중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채권자입니다. 자,
자, 이 효과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들 잘 보고 가시고요. 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져 허용시분의 소비자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베블렌 효과라고 부르고요. 뭔가 하나를 사게 되면 그거 이상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 소비가 늘지 않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지금 안 된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돈을 잘 굴러가게 하면 돼야 될 텐데 안 된다?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무리 금리가 소용없어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공격했었는데 다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1번. 제품의 가격이 인하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비싼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인하는데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건 뭐냐면 기펜제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가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많이 사고 싶어 하는 것도 이제 부자 됐으니 그거 안 먹어 라고 해서 마가린 버터에 대한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예전 마가린도 귀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굳이 마가린 안 사 먹는 현상이죠. 22번. 미국이 베트남 전쟁 정리에 희생하면서 사용했다. 금리 인상, 흑자 예상, 경기 회복 시장의 경제 정책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유명해요. 엑시트.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 회복 시점에 이제 급히 이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예, 기본이죠. 경제는 기본입니다. 합리적인 선택할 때 고려되어서 안 되는 비용, 성큰 코스트, 매몰 비용에 대한 이야기. 4번이고요.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한 의미 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설명에 적합한 경제용어인데 많이 유명한 얘기죠.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됐다. 북대서양 대거종 같은 경우 너무 남획된 어장 폐쇄됨으로써 이제 없어지니까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험 분식결산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분식결산에 대해서 어떤 이 기업이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악의를 품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들어가요. 영업실적 합쳐서 한다. 자기예상일정 부풀려 결신한다. 라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분식결산이라는 것은 부풀려서 이제 표현함으로써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예전에 대우라는 대기업도 이제 이게 너무 심해서 난리가 났었던 것 중에 하나죠. 자, 20번. 경제통화 심화 정도가 북미 자유무역, 나프타 정도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일대 심화 정도가 나프타 정도 자유무역 협정일 때 다음 설명 과정을 옳은 것은 회원국가 관세를 포함해 나프타에 대한 설명 묻는 건데요. 무역 제한 조치 철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나프타는요, 그 나라들 간의 관세가 이제 없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자유로운 이동 가능이라 그러는데 절대 여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라고 하면 되죠. 공동관세율 지금 나타나는데 2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금융기관이 아닌 이불 밑바닥, 장롱 등의 지방에서 비밀브로크에 보관 쓰는 여유자금을 이런 말이 아닌 것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롱속에다가 돈을 많이 넣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장롱머니, 매트리스머니, 몰머니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만 여기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런 데서 지금 쓰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이쪽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부자산이 정부 직접 운용되며 주식, 채권, 재산 등 다른 금융 상품들로 구성되는 펀드는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국부자산으로 운영되는 펀드 SWF 국부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이제 운영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죠. 엄청나게 큽니다. 자, 유산으로 집한채가 있어요. 임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합의하지 못하면 남을 것이다. 소유자 200명 중 남은데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을 경제할 수 있음을 방해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게 어떤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갔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함으로써 결국 어떤 생산되는 GDP 자체의 상승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드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소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적대적 M&A 방어책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동시 2인 이상 이사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제조의 경우 90% 이상의 경영권을 반영한다. 이게 동시 2인 이상의 이사임을 방어하기 위해서 90% 이상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이러한 감사나 이사의 해임 자체를 굉장히 그 과정 자체를 까다롭게 한 사례에 해당이고 이게 초다수 결제, 다수를 넘어서서 90% 이상의 초다수 결제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이제 황금 낙하산, 백기사, 독약 처방, 포이즌필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사회노동 미디어예요. 예, 시사적인 내용도 조금 있고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다른 시사상식 공부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얼마인가? 예, 2023년이고 이건 예전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9,16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 9,160원에서 9,620원 5% 올랐죠. 그래서 이제 만 원대가 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못 갔고요. 2002년 9,620원이고 다음번에 5%라면 드디어 이제 만 원대가 갔는데 여기서 관건이 되고 있죠. 4번입니다. 예, 너무 사회적으로 유명한 단어네요. 타인의 마음 스스로 의심하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읽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판단이 읽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종당한다라고 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가스라이팅과 관련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노동과 관련한 다음 설명입니다. 비경제활동이고 해당한다. 국제노동기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의 취업자. 일주일에 8시간이 아니라 ILO에서 규정한 건요. 한 달 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이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로자로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번이 아니네요. 자, 사회일반과 관련된 설명조 옳지 않은 것 나와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 근로방금에서 만대한 여pon과 보너스를 챙기는 경영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입구 전략은 사회에 되게 좋지만 피해를 최소화해서 벗어나는 수단인데 입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쓰는 거? 출구에서 쓰게 되는 거.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태효과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부익부 빈익빈의 부자는 부자 되고 이거 되고 떨어지고 서프라이트는 여권 운동이 시작입니다. 예, 여성 참정권 운동이니까 맞는 얘기. 정답 2번 골라주셔야죠. 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것 중 옳지 않은 거. 케빈 베이컨의 법칙. 육당에 어찌는 세계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는 것이다.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도 비슷한 얘기였긴 합니다만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고 있어요. 연관되는 거 맞추기라고 해서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의 발언이 이제 이슈가 돼서 그렇게 됐었죠. 예, 맞고요. 폴리시 믹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매체로 응용해 폴리시라고 하면 정책들의 이제 효과인데 광고 효과니까 미디어 믹스에 대한 스토리죠. 스토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어피니언 마이닝, 나와 있는 정보를 재가공해서 이제 찾아내는 것, 발굴해내는 거. 게이트키퍼는요, 이제 기업 내부 취사적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이제 언론의 모든 정보가 나가는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키핑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국제 엠네스티 규정한 사실 사형제 폐지국으로 되려면 사형 미집행 기간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사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가 달라진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형 미집행 기간이 어느 정도 했대? 10년을 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도는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시된 국가 이렇게 됩니다. 자, 노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은 집단적 거부, 영어, 보이콧, 지명에서 이랬다. 노르마 제도, 개인이나 공장에 할당된 최저기준이나 부과된 노동량을 이야기한다. 개인에게 지금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이 보이콧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 서장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때 이제 서장민들에 대해서 이걸 집단적으로 이제 방어한 찰스 보이콧, 그 학자, 그 집단을 이끌었던 재산관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명이 아니라 임명에서 유래됐다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 캐파업 같은 거 중앙노조에서 다니는 산발적 판업 나와 있고 퍼플 칼라라는 것은 비정규직과 다른 어떤 독특한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1번이네요. 이거는 일반적인 노동론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상대방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최적의 방법 잘 미래 예측 기법.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을까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양쪽의 입장이 다 옳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수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서 정치에서도 다 쓰이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도로 상황, 교통정보, 실시간 주거에서는 차세대 고속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하에서는요, 어떤 기본적으로 밀리는 정도 어디로 나왔는지 알고 스마트 하이에 대한 얘기죠. 스마트 하이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가 붙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례 나올 수 있고요. 자, 국제적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는 1985년
예, 그린피스 선박을 1980년에 폭파한 나라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폭파하러 가게 된 게, 이 레인보우 워리어를 폭파하게 된 게, 그 당시에 얘네가 이제 가게 된 게 이 비키니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핵실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으려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폭발하게 됐었고, 프랑스에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3번이죠. 예, 11번. 정보의 확산 막으려다가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알려진 인터넷 현상입니다. 정보를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게 오히려 이슈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낸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합니다. 2번. 예, 국적인교 성전의 정치적인 사회적 이슈 외면에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뜻한 용어. 누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연적인 걸로 싫어하게 된 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얘기고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PC주의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문화적 관례나 위에 익숙한 방식, 사물 바라보식, 특정의 구조의 심적 체계라고 해서 이게 뭐가 하냐면 프레임을 짰다라고 하죠. 프레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프레임에 가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게 됐고 낙인 이론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정적 반응하게 되면 일탈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 지금 일탈인원에 나와서 깨진 유리창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유리창에 금은 알아서 자동으로 금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그 금이 가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어떤 방치되면은 그 일탈은 점점 커진다죠. 예, 여성들의 영향은 고위직 승진, 보이지 않는 장벽이고요. 이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 슬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리 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마탐 효과도 있고 옆에 있는 유리벽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듣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모두 다 기억하시면 좋고. 예, 나올 만한 거 이제 공장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헛선 효과라는 것은 비공식 조직이나 사람의 친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해주게 되면 이들의 이제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게 헛선 효과 실험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헛선 효과는 그거 말고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긴 했어요. 다음 중 부부관계의 중요성 가정의 대세에 지정된 부부의 날은 언제인가? 아니 이런 것까지 물을 줄은 몰랐네요. 부부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둘이 하나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고 가족의 행사가 많은 게 5월이죠. 그래서 5월 21일 이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거고 쉽지 않은 문제죠. 최근에 이렇게 새로 나온 날짜이나 이슈가 돼서 신문에 나오면 여러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예, 16번은 진짜 상식다운 문제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나왔는데 노동조합권은 완전히 다른 부분, 노동 3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 3권에 대한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각 권리에 대해서도 내용은 조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7번 다음 중 잠재적 실업이에요. 잠재적 실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업에 대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어요. 거기 못하기 때문에 잠시 임시적으로 다른 데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MZ세대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표라는 직업과는 다른 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대학 수용을 잃지 못해 생기는 실업 형태다라고 해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기적 실업, 형식적 표면적 취업하고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 2번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와 있죠. 구조적 실업 나와 있고 계절적 실업 나와 있고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각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연 실업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 실업률은요. 인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은 비단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의사업소라는 자발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에 보시면 안정적 유지될 수준의 실업률.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연 실업률 2번입니다. 네, 직장에 출근했지만 비정상적인 컨디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항상 있죠. 항상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일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근이나 이게 발생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출근했을 때 어떤 비정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absenteeism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레젠티즘은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자리가 비게 되니까 저 사람 몫까지 다 하게 돼서 나타나게 되는 이 생산성 저하예요. 그러니 갑자기 누가 이제 휴가를 써버리고 막 연차를 써버리게 되면 그것을 떠맡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앱센티즘, 프레젠티즘 두 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쟁행입니다. 쟁행이라는 게 반드시 그 노동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준법투쟁, 생산관리, 피켓팅 전부 노동자가 하는 건데 마지막에 직장 폐쇄는 이건 사용자 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그냥 직장 폐쇄가 그냥 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고 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자, 비정규직 관련법이 규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간제, 단시간, 파견, 무기계약직 근로자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기계약자 이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 형태를 보여줘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 세 명에 대해서 비정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안정성과 연관해서 기억을 하시면 답 찾기가 쉽죠. 자,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임오프제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했을 때 어떤 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제가 나와 있고요. 노조와 관련되면 노조 전임자 회사 측 임금 지급을 금지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 임금 지급일 때 노조 자체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이번에 이제 건설노조 일과 연관해서 여기서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노사공통에 의해 종사한 시간도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노사공통에 의해 종사한 시간도 근무시간을 인정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급여지급 금치 원칙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예. 3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실업급여 기준 굉장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실업급여가 되려면 일정한 어느 정도의 이제 근무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게 됐었을 때 내가 한다면 어떤 이제 그 전에 실직되기 전 월 임금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일부를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적 마지막 월에 임금 하게 되면 이때 과도하게 이제 회사나 이제 짬짬뽕 높여줄 수도 있죠.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70%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안 되고 평균을 따지게 되는데 이 평균은 60% 3번을 받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일자리 나누기와 연관이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잡쉐어링 나눠지고 임금 피크제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 고용할 수 있어 하는 거고 워크쉐어링 서로 분담해서 하는데 더블워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투잡 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돈 버는 사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공부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업이라든지 이제 산재나 이런 것들도 노동자 입장에선 당연히 인지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공공부조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공공부조는 이제 생활이나 혼자서 이거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인 것, 생활 일정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립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일정한 최저임금을 정하고 여기서 주는 거. 주요 수단을 근로자나 그 가족 상해 질병, 노령, 실험, 사망 해서 실시한다라고 했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이야기죠. 상해 노령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지급하겠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혜택받아야 되는 거지. 조세 수입 충당이기 때문에 공공부지에 한계가 나타나죠. 너무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26번 오락거리만 넘쳐나는 뉴스 형태를 무엇이라든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실제적인 정보를 준다라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재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이프 저널리즘이라고 그러고 이 하이프라는 거에서 그 뉴진스인가요? 그 친구들이 불렀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긴 한데 오락가리가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팩저널리즘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그냥 서로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쓰게 되면 연합뉴스가 뭘 쓰면 다른 데서 베껴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일럿은 이제 경험을 하셨죠. 파일럿 프로그램 처음에 맛배기로 이걸 보여주게 됨으로써 1, 2에 보여주고 반응 보면 좋아지면 들어가게 되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V칩 나왔네요.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를 즐길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TV 세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멀티미디어를 즐긴다. 우린 사실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이거 방지입니다. 이제 바이오런스, 폭력적인 것을 막는 거에서 방송 막아주는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TV 드라마를 편당 3분 30초 5분을 축약해 만든 컨텐츠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기타 등의 인터넷에서 이걸 줄여갖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 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미니서드라고 부르고요. 미니 에피소드라는 건데 최근에는 또 이것도 몰아보기라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복합해서 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제연합 환경계 UNEP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도시. 예. 도시니까 이제 단순 암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네스코 하게 되면 굉장히 유명해요. 파리에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UNEP가 있는 것이 아니면 케냐 라이로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냐 라이로비 아프리카에 이게 위치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고요. 두 개 지금 나왔는데 두 개씩 있는 걸 고르면 되네요. 네. 제네바 같은 건 핵 확산, 그죠? NPT에 대한 얘기죠. 네. 다음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 가상화폐 거래할 때 발생한 해킹을 막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킹을 막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훔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그러니 이걸 해킹해서 가져가려고 해도 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게 이미 다른 쪽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다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분씩 하면서 해킹 방지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캄테크나 제로네이팅, 그로스 해킹 같은 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 지금 나갔을 때요. 우리 문제가 나온 것들이 어떤 문제, 이 4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물어보는데 그 외적인 것들도 전부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린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고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대고시에서 나온 걸 그대로 문제로 갖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보기에 나온 것을 바꿔서 변형해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로스 체킹을 반드시 하셔야만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적응이 쉬워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